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8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의 주제는 중국의 주가 거품 붕괴입니다. 이미 다들 언론 등을 통해서, 언론 보도라든지 인터넷상을 통해서 다들 많이 이렇게 접하셔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주가 거품이 이제 그 붕괴, 아직 이렇게 붕괴가 완전히 일어났다라고 좀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시기상조의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중국의 주가가 지금 이제 크게 이렇게 급등락을 보여서 상당히 좀 이렇게 중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이제 그 주가 지수 추이를 보면,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 경우를 보면 2007년 이제 초부터 이렇게 가장 최근에 이제 약간 반등을 했죠. 그 최근에 반등한 부분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보시면 2007년에 이제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 초가 2007년 초에 한 800포인트 정도에서 6,000포인트를 넘어서 급등했다가 주르륵 하고 그냥 꺼져버렸죠. 금융위기 때. 그러다가 다시 좀 반등했다가 계속 떨어져서 2,000포인트까지 밑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이제 후반부터,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후강통, 중국 상하이 증시하고 홍콩 증시 간에 서로 교차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가 발표되면서부터 주가가 쭉 올라가지고 또 갑자기 그냥 더 이렇게 푹 떨어요. 중국의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굉장히 양상이 비슷하죠. 움직이는 양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쭉 올랐다가 이렇게 쭉 완만하게 올랐다가 완만하게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단기간에 확 불같이 올랐다가 불같이 꺼지고, 단기간에 불같이 올랐다가 불같이 꺼지고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죠. 이런 특징은 뭡니까? 아주 전형적인 투기 거품에 해당하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경제 펀더멘털이라든지 어떤 그래 합리적이라든지 이성적인 투자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열풍이 불어닥쳐서 일어난 현상들이죠. 이 뜨거운 열풍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걸 계기로 해서 불어닥쳤느냐. 근데 2007년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이른바 이제 그 부동산이라든지 주가 거품이 최절정에 달한 때죠. 서프라임 론 사태가 발생하고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이죠. 그럴 때였기 때문에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투기 열풍이 불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모조리 다 이렇게 주식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움직임 형태는 2007년, 8년과 2014년 후반부터 이렇게 최근에 이르기까지 형태가 주가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시기의 주가 급등락과 이 최근의 주가 급등락의 근본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거래량입니다. 보시면은 상하이 증권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2007년의 거래량이,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거래량은 별로 이렇게 없었어요. 하루 평균 거래량이. 거래량이 별로 이렇게 주가 급락했을 때 이렇게 할 때 비하면 그렇게 그 주가 거래량이 급증한 건 아니었어요. 이건 이때는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꺼진 게 뭐 때문에 했다라는, 그 호가였다라는 거죠. 호가. 실제 거래가 동반되지 않고 호가만이 벅벅벅벅 뛰었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막 확 달라붙어가지고 이른바 개미 투자라는 막 소 팔고 논 팔아서 한 게 아니고 호가 위주의 어떻게 보면은 기관 장세였다라는 거죠. 외국인 장세였다라는 거죠. 기관 장. 이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의 주식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중국의 증권사라든지 하는 기관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허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시사를 하고 있죠. 이 보시면. 그런데 보세요. 2014년 후반에
이 거래량이. 완전히 그 한참 맨 밑바닥에 그 있을 때에 비해서 몇 배, 한 6배 이상 폭증을 해버리죠, 거래량이. 그러니까 요때 주가 급등락과 요때 주가 급등락이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게 이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이렇게 폭증한 것은 뭘까요? 뭐 때문에 거래량이 이것은 기관 뭐 증권사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펀드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가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다. 엄청난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달라가서 물불 안 가리고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2007, 8년과 2015, 14, 15년의 그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꺼져도 실제로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기관들이 입어요. 그러니까 그 손실이 많이 나면 그 손실을 처리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중국 정부나 뭐 인민은행이나 가가지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또 이렇게 뭐 거의 뭐 국영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처리를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크게 주가가 급등하고 급락했다라고 그래서 어떤 정치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잖아요. 중국 정권이나 중국 정부나 어떤 중국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을 만한 압박 요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인들이 그냥 너나 난 할 것 없이 물불 안 가리고 들어가서 확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확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주 심각한 정치적 문제가 돼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서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리거나 깡통차거나 비투성이가 돼가지고 뒤로 나자빠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정권, 시진핑 정부나 중국 정부 권력에 대해서 완전히 공격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요때 중국 정부의 주가 급등락, 거품 붕괴에 대한 대응책과 요때 중국 정부 대응책이 전혀 다릅니다. 양상이 전혀 달라요. 이런 이야기는 경제 시평에서도 안 한 이야기인데 좀 동영상에 너무 이렇게 좀 하이 퀄리티의 양질의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좀 줄여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거 유료 방송으로 좀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요. 이런 건 공방에서 이렇게 다 해버리면 유료 방송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때하고 이때가 주가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주가 급등락의 배경이나 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래대금도 봐보세요. 거래대금도 그냥 뻥 떼버려요. 이때는 그 거래대금 별로 없으니까 거의 심하게 말하면 이때 주가 급등락은 거의 급등은 조작에 가까운 주가 띄우게 가까운 허수에 가까운 기관들이 서로 막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해서 띄우게 가까운 것이었다라면 이때는 정말로 개미 투자자들이 목숨을 걸고 빚내에서 막 달라붙어 가지고 사생 결단을 내는 식으로 해서 했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여기서 중국 정부가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떠받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역시 미미했더라면 시진핑 정부가 이렇게까지 목숨 내걸고 달라붙어서 주가 띄우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다라는 겁니다. 시가총액도 이제 이렇게 주가가 뜨니까 당연히 시가총액도 어마어마하게 떴겠죠. 떴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이렇게 벙 뛴 상태인데 35조 위안까지 이렇게 폭등을 하면은 지금 이제 달러당 계산하기 좋게 6조 위안이라고 치면 66에 36 6조 위안이라고 치면 그러면 거의 6조 달러 정도 이렇게 되겠죠. 6조 달러인가요? 36조니까 1달러당 1달러에 이제 6위안 정도라고 치면
근데 요게 지금 상하이 거래소 하나만이니까 상하이 거래소 하나 이제 선전 거래소 합치면은 두 개를 합치면은 상하이 거래소 하나만 지금 6조 달러. 6조 달러면 어느 정도 어디하고 같은 줄 아세요? 뉴욕 거래소가 20조 달러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나스닥이 한 7조 달러 넘어요. 그 2015년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료집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뉴욕 증시가 압도적으로 그 다음이 나스닥 시장이고 그 다음이 상하이 거래소예요. 거의 나스닥 시장하고 맞먹을 정도로 이렇게 폭등을 한 거죠. 네. 선전 거래소가 한 4조 조금 넘고 4조 달러, 두 개 합치면 10조 달러가 넘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뛴 거죠. 근데 이제 주가 뛴 그 진행 경과를 보면 여기는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보시면은 2014년 이제 11월부터 막 뛰기 시작했다가 2월 달에 한번 3,300포인트까지 팍 텄습니다. 주가가, 상하이 주가가. 2014년 그 상반기까지만 해도 2,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다가 2019 후광통 시행 발표를 전후로 해서 그냥 두두두두둑 이렇게 올라가면서 2015년 2월 말쯤에 3,300포인트까지 팍 뛰어요.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팍 막 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 경계를 하겠죠. 경계를 했어요, 그때. 중국 주가 너무 거품이야. 저렇게 많이 뛸 이유가 없는데, 아무리 중국 경제가 뭐 크고 중국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상장되고 시가총액이 커졌다라고 해도 저렇게 크게 뛸 이유가 없는데 떴다. 그래서 거품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초에, 2월 말 3월 초에 중국 정부가 그 주가 거품에 대한 경계심으로 뭘 했습니까? 신용거래 규제를 했어요. 신용거래 규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3,300포인트까지 육박을 했다가 그것이 3,000포인트까지 또 단기간에 이렇게 잘 안 보이면 쭉 떨어졌어요. 단기간에. 쭉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주가가 3,000포인트로 쭉 떨어지니까 중국 내에서도 지금 이제 권력 투쟁이 계속 하면서 시진핑 정부가 이제 반부패 이렇게 투쟁, 부패와의 전쟁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권력 기반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또 중국 경제가 이제 구조 개혁, 말하자면 그 수출 위주의 성장에서 내수 소비 위주, 내수 투자 위주의 성장으로 내수 소비 위주 또는 내수 투자 위주에서 소비 위주의 성장으로 이렇게 구조 전환을 하고 있는 과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어쨌든 또 세계 경제가 이렇게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특히 2000 구조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특히 2012년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중국 경제가 과거 같은 어떤 그 양적인 성장 방식, 조립 가공이 저임금 기반으로 한 양적인 성장 한계에 부딪히면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과도기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제가 이렇게 둔화되고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뭔가 그 경제적인 어떤 그 불만들을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책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진핑 정부 실책이었는 거예요. 3월 3월달에 주가가 그러니까 2월 말이 3,300포인트 뛰었다가 3,000포인트 툭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견제구를 던졌죠. 신용거래 규제를 한다라고 견제구를 던졌는데 그때 그걸 딱 견제구를 던져서 3,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게 했으면은 괜찮았을 건데 시진핑 정부가 경제 지표가 계속 악화되니까 그래서 또 중국 그 국민들의 좀 어떤 불만들이 조금 계속 좀 커지니까 그걸 좀 이게 이제 뭔가 경제 실적을 이렇게 자랑할 만한 실적을 이렇게 만들려는 욕심이 좀 강했겠죠. 또는 어떤 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갑자기 그냥 그 신용거래 규제를 발표했다가 한 일주일 만에 그냥 그걸 뒤집어 버립니다. 뒤집어서 그냥 중국 경제가 이미 세계 경제 대국이 됐고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중국의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다라고 하고 그냥 막 이제 이른바
기관지들, 관영 언론들 있잖아요. 뭐 인민일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주가는 계속 오른다라고 막 이렇게 떠들어댄 거죠. 그러니까 중국 그 국민들이 볼 때 지금 이제 일자리도 좀 얻기 만만치가 않고 소득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만만치 않고 집값도 이제 부동산도 거품이 이제 꺼지네 만회하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인데 주가 오른다라고 하니까 주식 사라고 막 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정권이 나서서 이렇게 막 떠들어대니까 정말로 이렇게 주가를 떠받치는구나라고 하고서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달라들었죠. 그러니까 일파가 한 번 왔어요. 이렇게 그 후광통 발표하고 한 번 이렇게 일파가 왔어요. 일파가 하고 그다음에 쭉 꺼졌어요. 꺼졌다가 이렇게 제2파가 아까 말씀드린 그 3월 달에 이제 중국 시진핑 정부가 주가를 계속 띄울 거니까 걱정 말고 주식 사세요 하면서 그냥 확 이렇게 올라버린 거예요. 거래는 튀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책 실패죠. 제가 볼 때는 시진핑 정부의 실책이죠. 이런 게 스스로 이렇게 화를 자초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탁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이제 5,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이제 6월 한 10일 전후로 해서 5,100포인트까지 막 돌파를 하니까 이제 다들 이제 외국 투자자들도 전부 빠져나가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좀 빠져나가 버리죠. 이거 좀 거품이야. 저건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1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주가가 2배 반이나 올라 버린 거예요.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거래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폭증을 하려면은 아무리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들어서 막 투자를 했다라고 해도 많이 중국의 주식 투자자가 투자 인구가 뭐 2억 명이다, 2억 명으로 늘어났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튀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튀지는 않아요. 이렇게 튄 건 뭐 때문에 튀냐 하면은 물론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이 사람들이 초단타 거래를 막 한 거죠. 자고 나면 막 주가가 펑펑펑 뛰니까 초단타. 그건 뭐하고 갔습니까? 한국의 부동산 투기 2001년, 2년, 3년하고 2005년, 6년 뭐 요 무렵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어닥친 때하고 비슷하죠. 자고 나면 뛰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빚내서라도 어떻게든 살려고 한다. 그거죠. 초단타 거리는 거야. 막 신용카드 대출까지 막 20%짜리 현금 대출 막 끌어당겨다가 막 쓴다 이거예요. 그게 막 초단타로 막 하니까 이렇게 펑 튀어버린 거죠. 이게 이른바 자전거 거래죠. 스스로 막 페달을 밟아서 가는데 이제 더 이상 막 힘이 딸려가지고 페달을 더 이상 못 밟으면 이제 넘어져 버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거는 6월 한 15일 중순부터 그냥 주가가 그냥 스스로 이제 더 이상 이거 계속 이게 하려면 누군가가 또 와서 떠받쳐 줘야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가격이. 근데 그 떠받쳐 줄 사람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습니까? 와장창창이죠. 그런 상황이 6월 중순부터 벌어진 거예요. 거품이 이제 붕괴된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쭈르르르 미끄러가지고 3,300포인트 때까지 그냥 급락을 해버렸죠. 5,100포인트 가던 것이 그냥 거의 한 40%가량 떨어져 버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떨어지니까 이 무렵 같은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금융 위기도 발생을 했고 이때는 또 이제 다른 대책, 사조 위한 부양책이었는데 이때는 직접적으로 증시 부양책이나 이런 걸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건 상황이 다르죠. 이미 이제 물려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초단타 거래를 해가지고 그냥 막 이제 자기 돈만 가지고 하면 그나마 이게 나을 건데 막 빚 땡겨가지고 있는 고리대 막 빚 땡겨가지고 막 이렇게 사채 땡기고 뭐다고 해가지고 해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방관할 수만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6월 27일인가 일단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죠. 주가 부양한다고 금리 인하 발표. 그래도 안 먹히니까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1,200억 위안 정도를 이제
이렇게 주가지수 투자 신탁 상품 ETF에 투자하는 주식 투자 중국 증권은 협회가 1,200억 7월 뭐 2일인가 3일 7월 한 4일쯤인가 뭐 이럴 때 발표를 했죠. 1,200억 위안 정도의 그 투자 기금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200억 위안이면 얼마입니까? 1,200억 위안이면 나누기 6을 하면은 얼마입니까? 200억 달러 정도 되나요? 200억 달러 정도인데 하루 월 그 거래량이 지금 그 규모가 벌써 한 17조 위안을 이렇게 돌파할 정도, 월 17조 위안이면 하루 평균으로 치면은 계산하기 좋게 8조 위안, 18조 위안으로 치고 한 달에 20일 정도 거래 일수가 20일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9천억 위안 정도죠. 예, 하루 거래량이 9천억이 거의 1조 위안에 달하는데 그걸 기금 1,200억 위안을 조성한다고 한들 이걸 막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안 먹히죠, 당연히. 1,200 위안 기금 조성해서 ETF 사겠습니다. 안 먹히죠. 그러니까 안 먹히니까 이제 물불 안 가리고 막 온갖 이제 주가 부양책을 쏟아내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기업 신규 그 공개를 이제 중지를 시켰죠. IPO 하는 걸. 네, 신규 공개를 이렇게 중지를 시켰고,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공매도를 금지시켰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 공매도 한다라고 공격을 했죠. 근데 지금 상하이 있는 중국 A 주식에 중국 주식, 국내 주식을 내주시는데, 이제 그 홍콩 거래소에 그 상장된 게 이제 그 H 주식이고, 그다음에 중국 국내 주식 중에서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주식이 이제 B 주식이에요.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주식이 B 주식인데, 전체 그 A 주식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전체 그 거래량의 한 95%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아요. 95% 훨씬 넘어요. 다 A 주식이에요. 근데 A 주식은 중국인들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외국인이 그런 주식에 공매도를 해서 주가 폭락할 장세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컨대 이렇게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서 주가 폭락을 이렇게 유발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중국 국민들한테 대한 언론 플레이죠. 중국 국민들을 대한 언론 플레이용이죠. 실제로. 왜냐면 주가 급락의 공기로 인해서 피해가 이제 손실이 크게 발생하면 중국 정부에 대한 비난이 이제 높아질 건데, 그걸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한 것처럼, 이렇게 주가 급락, 폭락을 이렇게 유도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국유기업이나 공기업들 또는 대기업들 주식 매도 금지를 시켰죠. 경영진들이나 보유 주식을 팔지 말아라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게 뭡니까? 중국에는 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거래 정지 신청을 해서 거래 정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거래소는 그냥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심사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거래 정지 신청하면 거의 그냥 승인을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주가 한참 폭락했을 때 거의 전체 상장 거래 종목 수에 거의 한 2,800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데, 선정거래소 포함해서 3,600 종목인가요? 3,600 종목이었던가요? 뭐 이런 정도가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상하이하고 선정거래소에 절반가량 그 기업들이 스스로 그냥 거래 정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거래가 없어요. 절반가량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그게 이제 폭락하니까 매매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래가 없고, 폭락하고, 거래가 때문에 거래 정지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증권사라든지 이런 그 금융기관들, 기관 투자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주식을 사게 하면은 조금만 사도 어떻게 됐습니까? 팍 뛰겠죠. 조금만 사도. 지금 그런 상황이겠죠. 현재 지금 중국 상하이 주가 지수는 4,100포인트까지 지금 반등을 했지만, 이게 다시 거래가 막
크게 살아가지고 반등했다라기보다는 거래가 확 죽어버린 상태에서 중국 정부의 어떤 인위적인 어떤 그 주가 끌어올리기 그런 그 차원에서 올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 3,300포인트, 400포인트에서 4,100포인트까지 조금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아주 신라 같은 얇은 적은 거래에 의해서 이렇게 중국 정부의 어떤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올 기회만 엿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은 팔고, 주가가 올라가면 팔고 하려고 하겠죠. 더 이상 못 믿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거품이라는 것을 또 학습을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주가가 다소 좀 반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가 계속 이 주가에 매달려서 붙잡혀 있으면은 오히려 소원이라는 겁니다. 득보다는 소원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떠받치지 못하면은 이렇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중국 공안까지 동원시켜가지고 한국으로 지금 경찰이죠. 경찰까지 동원해가지고 공매도 단속하고 투기 단속한다고 해서 겨우 잡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문제는 뭐냐면은 주가 상승을 정부의 정책 목표로 삼으면은 무리한 주가 떠받치기 부양책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품이 발생하고 부작용이 커진다. 중국과 비슷한 게 주가를 떠받쳐서 주가 올리게 하려 목매달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또 중국 말고 일본이죠. 일본 아베 정부가 지금 주가 떠받치는데 목매달아 있죠 지금. 만약에 일본 주가가 급락하거나 떨어지게 되면 일본은행이 심지어는 막 ETF까지 사재끼어 가면서 주가를 떠받치고 있고 연기금을 동원해 가지고 막 사재끼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그렇게 계속 떠받치고 있는데 주가가 만약에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일본 주가는 어떻습니까? 그 버핏 지수, 그 투자 강연에서 설명드렸던 2015 그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일본의 지금 주식 시장은 어떻습니까? 역대 최고의 거품 상태죠, 지금.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최고 수준의 지금 거품 상태에 있죠. 2000년 IT 버블 때 훨씬 능가하는 그런 거품 상태입니다. 자기들도 지금 그 거품과 관련해서 이렇게 감론을 박하고 막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주가 올리기를 정책 목표로 삼아서 그래서 그걸 그 정권의 어떤 실적이나 치적으로 삼아버리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은 결과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정권이 경제 정책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느냐 내렸느냐라는 그 결과물로 받아들여야지 주가 올리는 걸 경제 정책을 잘하는 어떤 징표로 이렇게 삼아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실물 경제나 경제 실체는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는데 주가만 이렇게 막 띄워놓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잘 운영했습니다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꼴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가는 시장에 맡기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는 아직도 예전에 공산주의 그 시절에는 계획경제였죠. 배분 분배의 계획경제였죠. 계획경제에서 이제 개혁개방을 하면서 어떤 경제로? 관리경제로. 그러니까 계획경제하고 시장경제가 뒤섞여 있는 통제된, 정부에 의해서 통제된 관리경제. 아직도 관리경제입니다. 근데 중국 이제 시진핑 정부가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시장경제로 전환해 가는 거죠. 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리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정부도
물론 이제 한 방에 관리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에 맡겨야 절대적으로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게 현명합니다. 그걸 시진핑 정부의 어떤 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실적 만들기로 해서 그걸 떠받쳐버리면 이와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오히려 시진핑 정부에 더 타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는 관리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 관리 경제 방식으로 어떤 정책이나 어떤 그 경제 운용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시장 경제 운용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근데 아직 시진핑 정부나 중국이라는 나라가 시장 경제에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떻게 시장 경제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전환해 갈 것인가에 있어서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국의 주가 거품이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식회계든 뭐든 이건 감출 수가 없어요.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8월 동영상 뒷편에 나오겠지만 포장해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또는 부동산 투기 거품으로 이렇게 계속 떠받친다라고 그래서 이걸 이게 감출 수가 떠받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작용이 몇십 배 더 커져버렸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을 떠받치는 걸 자기들 선거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빚을 총동원 해가 떠받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에서 거품이 꺼진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한국도 이제는 빚투성이로서 더 이상 이제 빚을 감당할 수 없고 그 기업들은 그 빚을 이제 감추려고 이렇게 분식을 한다 이거예요. 이미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 이거 한국은. 이건 뒤에 또 다음 뒤편 동영상에서 또 다룰 것이니까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중국의 주가 거품 붕괴에 관해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